헬로윈 기간인 지난달 30일 새벽 시간, 광주 도심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엔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싸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1.8톤 철판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청년의 유가족은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업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이후 첫 공식 행보로 방문한 업체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양파 등 밭작물 모종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바닥을 드러내자 농민들이 마을 수로까지 중장비로 파헤쳐 물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화순군이 예산 14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수산식품 산업단지가 기반시설 공사에서부터 부실공사 투성입니다. 오늘부터 4차례 연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헬로윈 기간인 지난달 30일 새벽 시간,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에 싸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경찰은 사건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외국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이 뒤엉켜 다투기 시작합니다. 고성을 지르고 주먹을 상대방의 얼굴에 휘두르고 심지어 종합격투기에 파운딩 기술을 쓰듯 쓰러진 사람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4시쯤 이곳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집단으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가운데에는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주먹 다짐까지 이어졌고, 싸움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싸움을 말리려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인이 지난 4일 집단 난투극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외국인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돼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되겠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으로 집단 조직성 범죄를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경찰은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들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철판 코일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청년의 유가족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진 후 첫 공식 행보로 방문한 업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화물 운반장치에 매달려 있는 철판 코일 옆으로 다른 코일들이 겹겹이 쓰러져 있습니다. 높이 1m 47cm, 무게 1.8톤의 철판 코일이 20대 노동자 A씨를 덮친 건 어젯밤 9시 15분쯤. 생산조 조장이었던 A씨는 당시 운반장치를 이용해 코일을 작업대 위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2톤에 가까운 무게의 철판 코일에 깔린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근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년 전 입사한 이후 팔과 손가락을 2번이나 다쳐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올해 2월에는 금형 부품을 교체하던 중 파편이 몸에 튀면서 크게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베이거나 베인 게 아니고 그좀 다 잘려서 너덜너덜 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손도 안 구부러지고. 그런 짓을 했었으면 손을 중간에 다쳤겠어요.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A씨 인근에 아무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실장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전 관리도 했다는데, 조명도 들어있다는데, 조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회사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장 입장이 없으신 거예요? 나가주세요. 아니 근데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회사 입장이 없으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저희가 노동청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산업안전 중대니까 다 와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이 업체는 삼성전자의 협력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말 승진한 이후 첫 공식 행보로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양파 등 밭작물 모종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마을 수로까지 파헤쳐 물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동근 기자가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농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모안군 해제면의 고읍 저수지입니다. 최대 3만 7천여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올해 초부터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해 이제는 바닥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남은 물이라도 끌어보려 농민들이 설치한 관이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곳 저수지는 8개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유일한 용수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 초부터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서 농민들의 물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주민들은 올해처럼 지독한 가뭄은 처음 본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인근의 밭은 물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곳곳이 메마른 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70년 만에 가장 심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아직까지 이 저수지가 넘지를 못했어요. 비다 오면 비가 안 왔거든요. 양파 모종 식재가 한창인 농지마다 그야말로 물과의 전쟁입니다. 이맘때면 모종이 생기 있게 곧게 뻗어나가야 하는데 힘없이 휘어지고 끝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줘도 아쉬울 판에 이틀이나 사흘 걸러 겨우 적시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물 부족이 계속되면 모종이 고사해 식재를 다시 해야 하고 살아나도 내년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우레가 아니라 망쳐드는 거죠. 이거 다 망한 거예요. 이거 수확 못해요. 비가 안 와버리면. 우레를 떠나서 아예 자체를 수확이 안 됩니다. 읍면사무소도 최우선 업무가 가뭄 극복입니다. 그동안 자풀과 흙으로 들어찼던 마을 하천과 배수로를 준설해 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물 한 톨이 귀하다 보니 마을 어귀에 흩어진 물을 모아서 다시 저수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많은 토사 퇴적토로 쌓여 있어서 농업용수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평년 같으면 한가로워야 할 농촌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을철부터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화순군이 수산식품업 육성을 위해 예산 140억 원을 투입해 능주면 일대에 대규모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첫 단 추가되는 기반시설 공사에서부터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화순군 수산식품 산업 거점 단지의 여러 의혹들을 오늘부터 4차례 연속 보도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 수산식품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한 공사장에서 지난달 촬영된 하수도관 검사 영상입니다. 곳곳이 파손돼 벌어져 있거나 균열이 보이고 관과 관 사이 연결 부위는 어긋나 있습니다. 하수도관을 흐르는 오수와 폐수가 관이 묻힌 땅속으로 새어나갈 경우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최악의 경우 싱크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KBC가 이런 하자 내용이 담긴 하수도관 부분 보수공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00여 미터 길이 하수도관 중 130m 구간에서만 16건의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의 공사 기준에 따르면 하수도관의 접합면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비틀림이나 함몰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는데 건설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이틀에 걸쳐 하자가 있는 하수도관들의 결함 부위만 메우는 방식인 비굴착 방식으로 보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수를 다시 다 했고 추후에 이런 일이 또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저희가 상심성의껏 다시 재공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 시공상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저희가 다시 재공사를 해서 공사를 마치자마자 실시한 점검에서도 매립관에 파손이 발견됐지만 부분 보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땜질 처방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화순군은 이런 하자가 발생한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한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불법 사항이 있다면은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진 공사장은 화순군이 발주한 관급 공사로 3만여 제곱미터 규모 수산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비 70억 원 등 1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혈세를 쏟아부은 관급 공사에서 가려져 있던 하자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부실 공사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여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 흑막이벽 붕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여수시는 토질과 수리, 지하 안전 등의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시공과 지하개발 공법의 적정성,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붕괴 현장에서는 오늘까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지반 보강 공사와 인근 상가에 대한 안전 진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이 LH의 만흥지구 개발 사업을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만흥지구 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80여 명은 오늘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소복 집회 등을 갖고 대상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했고 명확한 보상 대책도 없는 개발 사업의 전면 철회를 국토부와 LH 등에 요구했습니다. LH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만흥동 일대에 아파트 2,700세대를 짓기로 하고 지난 3월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한 데 이어 조만간 지구 계획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풍암 호수 수질 개선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단법인 미래유산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풍암 호수 수질 개선 계획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수질 개선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며 매립 계획을 중단하고 원형 보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풍암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장미공원을 월드컵 경기장 일원으로 이전하고 호수의 수심을 기존 4m에서 1.5m로 채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별도의 시험장을 다시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유의해야 할 점을 고우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긴장감이 맴도는 고3 교실. 수능 시험을 대비해 광주교육청이 준비한 모의평가가 한창입니다. 비록 연습이지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모습은 실제 수능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특히 막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안 하다 보면 감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최대한 일단 아침에 1, 2교시 시간에는 국어하고 그다음 수학, 영어, 과학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수능 시정에 맞춰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컨디션 조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능 시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학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예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광주 전남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돌입합니다. 달라진 점은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별도의 시험장을 다시 배정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검사 전 보건소나 병원의 수능 수험생임을 밝히거나 직접 교육청에 확진 사실을 알리면 가능합니다. 수능 당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수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발열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열 체크에서 고열이 유증상이 나타난다. 고열이 나타나면은 별도 시험실이. 또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고 기름종이나 개인 샤프 등은 쉬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치매 극복 기술 연구를 위한 광주 치매 예방 관리센터가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안 치매 연구재단은 오늘 개소하는 광주 치매 예방 관리센터와 조선대학교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이 협력해 치매 코호트 추적 조사와 치매 생체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매년 2천여 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 치매 정밀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유망기술 등 산학협력 성과물을 선보이는 테크페어 전시를 열었습니다. 산학연 협력이 곧 미래 핵심 동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선 전남대학교가 보유한 유망기술과 산학협력 성과물이 소개됐고 유망기술 투자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4번째 열린 이번 전시는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오르던 외국인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해남읍의 한 아파트 옆 도로에서 30대 러시아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영상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을 오르던 외국인 남성이 7층 에어컨 실외기에 걸쳐 앉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인 조사를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진군 의회가 고려청자박물관에 청자 제작 재료 외부 반출 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 의회는 지난해 고려청자박물관의 청자 제작 도구 관리 소홀과 작품 외부 반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변상과 징계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이 자비로 변상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중고품으로 대체하고 강진군도 솜방망이 처벌과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미흡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제1, 2 하수처리장과 효천 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의 10월 4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0.0003으로 일주일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 후반을 기록했던 9월 3주차 0.000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